2026년 3월 10일 대한민국 경제의 시계가 잠시 멈추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10년을 기다려온 눈물의 승리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업 경영의 사형 선고라고 불리는 바로 그날. 네, 맞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듣던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 뒤에 차마 웃지 못할 소름 돋는 진실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단순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 법이 가져올 파장이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월급,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 깊숙한 내막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빛바랜 노란 봉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2014년이었죠. 쌍용 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무려 4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이 잡지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아이들의 학원비를 아껴 모은 4만 7천 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서 말이죠. 이 4만 7천 원이 10만 명의 손을 거쳐 47억 원이 된다면 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노란봉투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참 따뜻한 이야기죠. 하지만 법이라는 현실의 냉혹한 세계로 들어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이 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누가 진짜 사장인가? 둘째,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뀌면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는 지금 거대한 지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름 돋는 진실, 사장님의 정의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랑 직접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이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원청업체든 대기업 회장님이든 상관없이 모두 사장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소름 돋는 일일까요? 여러분이 하청업체의 직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임금 협상을 하려면 하청업체 사장님과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청인 대기업에게 직접 대화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기업이 거절한다면요, 바로 파업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동시에 대기업 본사 앞에서 텐트를 치고 파업을 벌이는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수만 명의 노동자와 매일같이 협상을 벌여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의 특유한 산업 구조인 하청과 재하청, 이 복잡한 피라미드 구조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고 말이죠. 대기업들은 이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하청을 주는 대신 아예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모든 공정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속도를 낼 겁니다.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역설적이게도 이 법이 보호하고자 했던 하청 노동자들의 일자리부터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진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 수천억 원의 손해가 나도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나면 노조와 참여자 모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원이 개개인의 가담 정도를 일일이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이 뒤섞여 파업을 벌이는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누가 기계를 껐는지, 누가 정문을 막았는지, 누가 구호를 외쳤는지 일일이 구분해내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기업의 재산권이 노동권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셈이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회사의 사장님인데 파업이 일어나도 손해를 보전받을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자를 늘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현금을 쌓아두고 몸을 사리시겠습니까? 돈이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은 존재입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죠. 2026년 3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자본들이 대한민국을 파업의 천국이라 부르며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단순한 괴담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진실은 노동자 사이의 거대한 격차입니다. 사람들은 노란봉투법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쪽은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진 거대 귀족 노조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법이라는 강력한 방패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노조조차 결성하지 못한 80% 이상의 미조직 노동자들,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이 법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히려 거대 노조의 파업으로 물류가 막히고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힘없는 소시민들입니다. 결국 이 법은 노동자 내에서도 상위 10%만을 위한 특권법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다음입니다. 2026년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 거리 곳곳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임금 문제를 넘어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질지 모릅니다. 이 공장 폐쇄하지 마라, 이 사람 상무로 승진시키지 마라 같은 요구를 하며 공장을 멈출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경영자가 창의적인 혁신을 꿈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